어제 이어서 특집으로 김상교 씨 버닝썬 사건에 최초 폭행당한 사람이자 신고자라 지금 어제 이어 모시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어제 팔 뒤로 꺾여서 신고한 사람이 112에 지금 경찰이 왔는데 오히려 경찰한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침을 당하다가 항의하니까 이제 뒤로 넘어뜨렸어. 버닝썬의 가드들까지 가세해서 경찰차에 손이 뒤로 꺾여서 실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역삼 지구대로 가셨습니까? 네, 경찰차에 이제 체포가 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뒷수갑을 찬 채로 구겨져서 경찰차에 탔고 경찰차 타는 과정에서도 체포되면서 과정에서도 경찰 한 명이 제 머리 채를 잡고 경찰차 뒤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려 찍어요, 소파에. 그리고 제가 그 비닐을 쓰고 있었는데 비닐을 얼굴에 그냥 다 덮어요, 복면을. 비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짧은 비닐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제가 벗겨진 비닐 가져와서 얼굴 그냥 다 이렇게 아랍의 사람 사형수 하듯이 그냥 싹 다 덮고 그냥 얼굴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그냥 경찰차에 태우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제가 경찰차에 이제 출발하고 뒷수갑 이렇게 채워진 채로 안모 경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 뒷자리에 타 있었어요, 같이. 그리고 앞에 한 명 젊은 경찰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저를 이제 뒤로 넘어뜨린 하모 경사는 그 자리에 남았었어요. 버닝썬 거기서 막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럽 측이랑 막 뭐 주고받는 듯한 제스처가 있어요, 실제로 영상에. 제가 이거 좀 집중 보도 좀 해달라 했었는데 당시 언론에서 해주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팔꿈치로 제 다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출발을 했었었고. 그러면 경찰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옆에서 누르는 사람 한 명, 두 명이 이제 끌고 가시네요. 저는 경찰차 뒤편 왼쪽에 머리가 문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뒷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의자에 앉는 모양으로 눕혀져가지고 가고 있었고, 진짜 아직도 생생한 게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게 뭐지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경찰관한테 그때 말을 해요. 제가 옆구리가 지금 너무 아프다. 아까 갈비뼈를 막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수갑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저 가만히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용히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핸드폰 이렇게 꺼내가지고 뒷수갑 이렇게 핸드폰을 비춰서 보여줘요. 신고한 사람 저다. 저 이거 왜 지금 체포됐는지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이랬더니까 조용히 좀 가자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착하셨을 때 이게 만약에 쌍방폭행으로 보이셨으면 둘 다 체포하는 게 그럼요. 기본은 교기죠. 둘 다 체포하는 게 맞지. 저는 제가 신고했다. 근데 왜 그들은 체포 안 되고 저만 체포가 되냐. 전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좀 가자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반말하고. 네, 조용히 좀 가자니까. 조폭인지 가자니까 이러는 걸 제가 그래서 왜 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가자니까 그랬으니까 저는 일한다고 오지도 못 들었고 신고도 제가 했고 전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가만히 있을게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옆구리가 제가 금 간 것 같다 그랬어요. 금 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다. 그냥 똑바로 앉아있게 해달라. 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씨발 조용히 좀 가자니까 이러면서 악으로 제 옆구리를 탁 쥐는 거예요. 주면서 막 이렇게 쥐고 흔들었어요. 경찰차 안에서. 제가 이랬어요. 이러다가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거의 숨쉬기 힘든 막 이러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가드들한테 두들겨 이렇게 맞았는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게 경찰인지 건달인지. 그래서 경찰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어 어깨를 막 그렇게 흔드니까 수갑을 찬 채로 주먹으로 어깨 죽지 여기를 세 대를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때렸어요. 올라타서 때리면서 꾹 누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멍 때렸어요. 진짜 아픈 것도 떠나서 멍 때렸어요. 이게 뭔 상황인가 판단은 좀 됩니까? 저것들이 유착했구나 하고 이런 거.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경찰서 안에 끌려가서 죽는 거 진짜 이게 계속 그거였어요. 내가 계속 왜 맞고 있지? 여기서 맞고 경찰을 불렀는데 여기서 또 맞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경찰서 보면서 멍 때리다가 또 다시 든 생각이 내릴 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경찰차에서 내렸죠. 그때가 한 6시 20분쯤 됐었을 거예요. 6시 20분에서 40분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역삼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이. 그 경찰은 이제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를 공개를 억지로 했는데 이제 2차 촬영본이고 그것도 제가 가짜다라고 이제
밝힌 게 윈도우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비 올 때. 예. 이게 와이퍼 눈 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속도인데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절 폭행한 장면에서 그 사람들 잘라서 아예 없앴어요. 그러니까 다른 와이프 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건 왜 그 시간은 왜 없냐? 김상규 씨가 폭행 당했다는 주장하는 그 시간은 왜 없냐니까 시동을 걸 때는 이제 블랙박스가 꺼진다고 이렇게 네 거짓 증언을 했죠. 딱 그 시간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손찌검하는 장면들은 계속 나오긴 해요. 정확히 막 주먹으로 때린 장면들은 다 잘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뒷스갑 천치였죠. 근데 이제 눈이 와가지고 새하였어요. 아침이었고 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 느꼈어요. 이 앞에 파출소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경찰서는 안전하다고 범죄 그런 구역 안에서는 안전하다 느끼는데 저는 이제 뒷수갑 내린 채로 이 사람이 저를 딱 끌고 가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음. 당신 경찰차 안에서 때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새끼가 아직도 떠드네? 딱 이러면서 딱 잡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 쪽으로. 썩은 놈. 끌고 가는데 이게 뒷수갑이 찼으니까 제가 이게 빠른 걸음으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확 끌고 가고 그랬어요. 계단이 이제 파출소 한 5-6칸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따다 우두두두두두 끌려가고 양쪽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데 파출소 보시면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을 딱 열어요. 그리고 그 파출소가 보통 파출소보다 훨씬 커요. 거기가 이제 좀 활락가니까. 네, 그리고 CCTV 관제센터가 있어요. 크게. 전국 CCTV 관제센터랑 같이 같이 있어요. 예. 2층에 그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확 열렸고 유리문은 경찰 한 명 열었고 저를 와사바리 걸듯이 다리를 딱 걸고 확 민 거예요 저를. 그 유리문 안으로. 유리문 안이 CCTV가 없습니다. 완전 사각지대고 유리문이랑 유리문이 딱 2개가 있는데 그 사이 가운데 네, 그 가운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사각지대고 사람 가슴 높이만큼 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흐릿하게 안 보이는 스티커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 넘어지는 완벽한 아니까.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거기서 얼굴을 소위 말하는 이제 공차듯이 찬 거죠 얼굴을. 저를 그 경찰차 안에서 때렸던 이제 안모 경장이 구두발로 이제 제 얼굴을 3대를 가격을 합니다. 분을 못 참고 그 사람들이 분을 못 참았어요. 경찰차 안에서도 계속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따박따박 잘 따졌어요. 그러니까 막 분을 못 참더니 거기서 저 발로 3대를 때리고 딱 이렇게 손을 털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들이 뛰어와가지고 젊은 경찰들이 저를 질질 끌고 가고 저는 그 문이 열리면서 파출소 안으로 피 흘리면서 질질 끌려 피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입이랑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그 네. 경찰 구두 신고 찼으니까 네. 아이고 뭐 입 터지고 코피 그쵸. 터지고 있겠네. 그쵸. 그리고 거기가 이제 유리문 밑바닥 쪽이 이제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그 은색 쇠에 있는데 제가 얼굴이 거기 밀리면서 박힌 채로 맞은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계속 맞아가지고 그렇죠. 유리 밑에 바닥에서 때리는 거. 예.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막 터진 거예요. 유리에 계속 박았어요. 제가 진짜 피가 철철 났어요. 진짜 기도가 막 피가 피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얼굴이 그냥 피범벅이 됐었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도 또 그때 안에서 무슨 상황이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무슨 상황인지로 보다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통 제가 폭행을 당했으면 와서 뭐 피를 닦아주던지 괜찮냐 하던지 이제 이 사건을 수습을 하려고 제스처를 일반적인 경찰들이면 그래야 되는데 저를 그냥 보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다들 이러고 무시를 하고 그냥 한 10대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경찰들이. 방치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층에서 높아 보이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4-5명 정도가 CCTV를 돌려봐요. 그 파출소 그 이제 데스크 쪽에서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돌려봐요. 이러면서 돌려보고 그 파출 소장급으로 보이는 사람 와가지고 피를 닦아요. 대걸레로. 증거인멸에 들어가는 거구나. 제가 흘리는 피를 막 닦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맞는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까 다 그냥 무시를 해요. 그냥 완전 아예 무시를 해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막 젊은 경찰들도 당신들 아까 저 맞는 거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찰들이 저 새끼 좀 조용히 시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새끼 술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지? 이래가지고 저 새끼 바닥에 침 뱉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침이 아니고 피예요. 당신들이 때려서 나는 피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피를 닦아요. 피를 닦고 1시간가량 그랬어요. 1시간 동안 피가 멈추니까 피가 노래지는 거예요. 예. 시뻘겋던 피가 노래지겠지. 가래처럼 옅어지면서. 옅어지니까 저 새끼 침 뱉는 거 촬영해 이래가지고 젊은 경찰들이 와서 촬영을 해요. 그리고 킥킥 돼요. 문제는 킥킥 되는 거야. 제가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뒷수갑을 이제 철제 의자에 자전거 줄에다가 그냥 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줄에다가 또 묶어놨어요. 자전거 줄에다가. 수갑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뱉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었겠네. 근데 숨은 안 쉬어지고 여기 피가 그렇지, 이렇게 피가 없고 여기도 사이니까. 그냥 쌍코피가 딱지가 이렇게 지고 여기도 딱지가 져서 쟤는 할 수 있는 게 캑캑캑 이거밖에 없었어요 당시. 미치겠는 거. 그러다 어머니를 제가 불렀죠. 이제 전화는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발로 올려서 소파에 올려놓고 이제 뒷손으로 누르고. 네, 뒷손으로 이렇게 스피커폰을 해요. 네.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하고 이제 어머니가 들으시라고 제가 크게 얘기를 해요. 여기 경찰서 어디냐? 어떻게 경찰이 사람을 때리냐? 경찰은 무슨 일 있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당신들 내가 경찰서 나가서 다 얘기할 거다. 나는 분명히 클럽에서 마약한 거 목격을 했고 신고를 했고 당신들은 승린의 얘네가 무서워서인지 클럽에 안 들어갔고 왜 날 체포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난 분명히 클럽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경찰한테도 지금 맞았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부모도 불러주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8분 정도 그냥 어머니가 이걸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고 계속 알려주지 않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크게 한 거예요. 그냥. 그 경찰은 그냥 어머니한테 통화한다고는 몰랐겠네.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112에 전화를 해서 김상교란 사람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몇 시에 체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 해서 역삼지구대에 체포됐다는 거 어머니가 듣고 찾아오세요. 경찰이 부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고 경찰이 체포를 그렇게 하고 보호자를 부르지 않으면 감금죄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폭행을 하고 피 증거 인멸을 하면서 감금을 했던 거고 제가 어머니를 부른 거지 이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119도 왔다 가고 했었는데 경찰이 돌려보냈고 2번 왔다 갔는데 경찰들은 제가 돌려보냈다고 당시에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119 측에서는 아니다 경찰이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9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 측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온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좀 심각해가 혹시 네. 죽을까 싶어갖고 네. 불렀겠네. 제가 계속 막 피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피가 멈추니까. 처음에는 119가 왔었을 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랬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때려서 저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래요. 영상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수갑 전체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저 이렇게 때려서 피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그분들 갑자기 가셨어요.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 상황을 보시는데 절 때린 경찰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커피 딱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 사람이랑 나가지 말라고. 저 사람이 저 때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 폭행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경찰서 밖으로 나가고 전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경찰들이 어머니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 가정교육 못 받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어머니 못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흥분시키려고. 네네. 저는 이제 어머니도 전 경찰한테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경찰들은 아니다 아드님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클럽 측에서도 절 때린 사람이 없대. 경찰 측에서도 절 때린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와 그럼 나는 몇 시간 동안 누구한테 맞은 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CCTV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돼 있었죠. 세상에 요즘 2018년도에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이랬었고 진짜 저 경찰한테 그랬었어요. 여기가 무슨 막 남영동도 아니고 무슨 진짜 그 얘기를 맞으면서 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패냐. 지금 2018년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화를 봤으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막 그런 영화를 봤으니까 지금 경찰은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나갔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사람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상급기관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요. 강남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역삼지구에서 119도 돌려보내고 치료도 안 하고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 좀 데려가서 새로 조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얘가 죄가 있다면 조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조사도 안 하고 얘가 치료를 받고 싶다는데 병원도 안 보내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이래서 112가 다시 오죠. 근데 이제 제가 수갑을 제가 풀렸어요. 풀리고 나서 저를 뒤에서 넘어뜨려서 체포했던 경찰한테 가가지고 저를 계속 조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너는 뭐 살아서 못 나가 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뭐 얘가 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조롱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가가지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공무집행방해로 넣어줄게 이랬었어요. 그 침 뱉는 거 찍어 저 새끼 공무집행방해로 넣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수갑 차고 소리 질렀어요. 솔직히 억울해서 이거 침 뱉는 거 아니라고 이거 당신들이 때려서 나는 핀데 이거 어떻게 침을 뱉는 거냐 내가 뭐
뭐가 아쉬워서 내가 경찰서에 침을 뱉냐? 난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여기 있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이유도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제 막 그 사람들 웃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갑 풀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조서가 한 장 있었어요. 그 조서 그냥 흰색 조서에 그냥 제가 딱 피를 뱉고 종이 한 장을 그냥 던졌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당신이 때려서 나는 피지 이거 내가 뱉은 침 아니야 이러고 증거야 이러면서 그냥 딱 던졌죠. 그래서 저가 그러고 나서 이 경찰이 흥분을 해서 다시 나와요. 저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난 그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 다시 잡아야 해서 구석으로 끌고 가고 그 하경사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전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폭행 당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저는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 그 후에도 그 다른 경찰서에 있었을 때도 유사한 사건들이 뭐 있는 제보들 들어서 일단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 새끼 잡아 이래가지고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하경사란 사람이 이제 저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요 다시. 또 채워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힘 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냥 보고 약간 한숨 쉬듯이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이 상황 자체가 다 납득이 안 되시 쳐다보고 계신데 그냥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 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체포했으면 되는데 얘네들 그때부터 폭행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 하경사가 흥분을 못 참고 제 머리채를 붙잡아요. 바닥에 그냥 막 머리채를 찍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데. 네네. 그리고 경찰들 한 4-5명이 저를 몸을 올라타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올라타서 근데 무릎이랑 이런 관절 같은 데를 경찰들이 다 저를 막 다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몸이 막 으스러질 것처럼 진짜 해서 제가 막 갈비뼈도 그냥 바닥에 그냥 으깨진 듯이 이렇게 있고 막 소리를 질렀고 이 하경사람 사람당 거의 키 한 190 정도 되는 그냥 거구예요. 100kg는 넘어 보이는 머리를 이렇게 찍으면서 저한테 얼굴을 딱 이렇게 머리채를 대고 바닥에 하면서 무릎으로 막 찍었어요. 찍으면서 저한테 그냥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러면서 얼굴에 대고 그렇게 욕을 했어. 이를 깍 깨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이렇게 맞다가 어머니가 제가 거기서 안 나오자 경찰들이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놀래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요. 한 4-5명 정도가 저를 꾸기면서 막 담배꽁초 집 밟듯이 집 밟았고 그 위에 또 한 6-7명 정도가 우르르 덮어싸요. 한 10명? 총? 10명이 넘어요. 13, 이 정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거기서 안 나오니까 뭐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 비켜를 해쳐요. 근데 제가 막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풀렀는데 어머니가 제 맞는 걸 목격을 하세요. 무릎을 찍히고 있는 거를 막 피가 터지고 있고 그냥 인간 바리트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핸드폰을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말이 되는 일이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제가 맞으면서 엄마 오기 전에도 아까 이렇게 맞았다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 핸드폰 드니까 얘네들 어머니 핸드폰 뺏어요. 경찰들이 역삼지구대에서 2018년도 11월에 핸드폰을 뺏고 어머니를 3명이서 이렇게 딱 들어요. 팔 있는데 들어서 어머니 막 피멍이 되셨어요. 그때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경찰서 밖으로 끌고 어머니 안 끌려 나가려고 버텨요. 이렇게 울먹이면서 버티고 어머니를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가지고 경찰서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눈이 펑펑 오기 시작을 했는데 경찰서 문을 다 잠궈. 그 안에 민간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버닝썬 저 폭행했던 그 장의사도 그 자리를 다 밖으로 내보내요. 경찰서 문을 다 잠가요. 그리고 제가 피가 멈출 때까지 또 1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묶어놓고 저는 또 피가 이렇게 흘러져. 얘는 또 피를 또 다시 골레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2번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역삼지구대에서. 그냥 저 그때부터 이제 좀 저 죽을 뻔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 지금 생각해도 공포겠다. 저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졌고 그냥 그때 사진 보면 여기 피가 이렇게 그냥 코가 안에서 막히고 기도 막히면 죽어요. 잘못하면. 몇 시간 동안 눈 오는 데서 두들겨 맞았지 경찰차 안에서 맞았지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내내 맞았는데 두들겨 들어가다 발로 두들겨 맞았지 수갑 차고 있었지. 그리고 또 다시 또 체포될 때 얘네가 꾸겨 밟듯이 막 무릎을 찍고 얼굴 피범벅에 갈비뼈가 그때 3대 나가 있었고요. 오른쪽 신경이 끊어져서 그때 오른팔을 제가 2달 동안 못 썼고 여기 목 디스크 와가지고 2달 동안 제가 꼼짝도 못했었고 온몸이 피멍이 들어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 횡문근융해증이라고 그때 응급실에서 수치가 2,000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게 옛날에 곤장을 맞다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곤장을 맞다 죽거나 아니면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을 때 내장이 파열돼서 혈액에 스며들어서 이게 응고돼서 굳는 경우가 있대요. 이걸 횡문근융해증이라 하는데 제가 당시에 2,000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보통 1-200 정도여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차에 치였냐 막 이러는 거 응급실에서도. 근데 이제 경찰한테 맞았대라니까 저를 내쫓았죠 응급실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고 역삼지구대. 역삼지구대에서 체포돼 있다가 2번 맞았고. 네 어머니가 강남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하셔서 강남경찰서로 제가 이송이 돼요. 피가 다 멈춘 뒤에.
강남경찰서 형사3부로 제가 이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조사를 받아요. 강남경찰서 형사3부에서도 또 수갑을 찬 채로 이동했을 때 한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뒷수갑 찬 채로 철제 의자에 또 뒤로 묶여 있다가 조사도 한참 동안 안 하고 한 1시간가량 가만히 방치해 놓다가 다시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 형사분들이 이제 막 반말하고 욕 섞어 가면서 그때부터 야 상규야 이러면서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민주국가 문재인 밑에서 벌어진 진상입니다. 자. 네, 문재인 정부 형사들이 한 거죠. 너 클럽에서 뭐 너 왜 싸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클럽에서는 너 때렸다는 사람이 없어 이래가지고 아니다 맞았다 이러고 제가 마약을 목격했던 것과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마약을 목격했고 그 조서에 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다시 썼어요. 제가 쓸게요 하면서 팔이 안 움직이는 이렇게 썼어요. 손이 쥐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남겨야 된다. 마약 첫 번째 절 폭행한 애가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마약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그날 클럽 안에서도 마약 냄새가 많이 난다. 전 얘기했었었고 여자 끌려가는 건 난 목격했다고 경찰한테 얘기를 전 했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의사가 왔었죠. 장의사랑 가드 한 명을 불렀어요. 폭행을 했냐?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이 취해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네가 여자 끌고 가는 거 내가 봤다. 너네 중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자기들은 그냥 폭행한 기억도 안 나고 이 사람이 그냥 술병에 난동 부리고 와서 우리가 그냥 밖에서 수습을 하고 그냥 데리고 나온 거지. 우리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 술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근데 저 경찰서에서도 분명히 맞았어요. 그래서 클럽 갈 때는 클럽에서 맞았을 때는 얼굴 핏방울 하나 안 났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기 시간대 보시면 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CCTV 온다 지금. 너 CCTV 오는데 너 거짓말 하나라도 했을 시에 너는 내가 책임지고 집어넣는다? 라고 형사3부 팀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삼지구대에선 저도 막 다퉜어요. 나중에 맞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맞고 나서는 다퉜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또 정중했죠. 형사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제가 뭐 경찰분들을 때렸다 왜 거짓말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CCTV대로 그럼 해주세요.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CCTV 와서 너 지금 이거 튼다 이랬는데 CCTV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거 CCTV가 이상하네. 이렇게 뭐 안 될 때도 있니?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네 형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에 당황을 하더니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기다리라 했었고 너 거짓말 하지 말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시쯤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가드들 저 폭행한 애들이랑 장의사는 이제 밥 먹으러 밖에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저 병원 가고 싶다 얘기했는데 너는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왜 못 나가냐? 넌 피의자라서 48시간 동안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힘들었죠. 뭐 보통 힘들지 않았겠네요. 경찰서를 그렇게 가본 것도 난생 처음인데 48시간 동안 못 나간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연락할 방도는 없고 그냥 피 흘리고 있고 수감 차고 있고. 근데 사람 이런 일을 겪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변호사를 빨리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경찰서 안에도. 그런 걸 잘 모르시죠. 네, 전혀 그때 어머니도 빨리 변호사를 불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경찰을 형사한테 사정을 해요. 이거 도망가래도 아니고 일도 멀쩡하게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다시 부르면 조사 임할 테니까. 전과도 전혀 없었잖아요. 전과 같은 거 없어요. 벌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맞은 사람도 없는데 저것들 말대로 주장해도 우리 김상교 씨가 버닝썬에서 맞았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잖아요. 저거 버닝썬 말대로 해도 술집 난동일 뿐인데 그리고 피해도 없잖아요. 기물 파손이나. 공무집행방해 그 당시 영업방해였죠 제가. 영업방해와 공무집행방해 48시간 동안 안 풀어준다는 이유가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CCTV를 그럼 공개를 하자 여기서 보자. 저도 지금 빨리 해치우고 가고 싶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안 보여줘요 CCTV를. 그래서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저는 그 날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있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처신을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얘네들을 혐의 만들려고 계속 자극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가질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고 시간대별로 강남경찰서 안에서도 계속 찍었는데 그게 되게 유효한 증거인 게 핏자국이 늘어나요. 점점. 맞는 시간 한 번 더 맞았었으니까 피가 점점 늘어났고 처음에 맞았을 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제 반박으로 경찰들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여론전하는 걸 이겼었는데 언론 플레이하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을까 이제 의심을 했었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 4시쯤 풀려났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사정을 해요. 그거 풀려나려고. 다시 출석하라면 응하겠다는데 병원부터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얘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그러니까 저도 거의 막 정신력으로 버틴 거예요. 조서 잘못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났고 나오자마자 제가 차에서 기절을 했어요. 완전 기절을 그냥 딱 쓰러졌고 일어나니까 그냥 병원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거기서 응급실에서 검진을 다 받고 병원 안에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다시는 이제 저랑 친분 있는 형이 이제 변호사셔가지고 대형 로펌 안에 있어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근데 딱 듣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경찰이랑 클럽이랑 뭐가 있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분명히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선임을 하려고 이제 미팅을 잡고 새벽까지 병원 그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를 만났죠.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뭐 팔이랑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까지 됐냐. 죽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병원 세 군데서 제가 경찰한테 폭행당하니까 가라 그랬는데 나가라 그래요? 그 세브란스 쫓겨났어요? 네. 경찰하고 얽히기 싫어가지고. 형사 전문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제가 형사 전문이 대체 어딨냐. 아까는 이제 제가 죽을 뻔했다 하지 않았냐. 진단서 안 꺾겠다는 이야기고. 그쵸. 친구들하고 싸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얽히기 싫은 거죠. 길에서 맞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형평성 없는지 몰랐어요.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폭행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커매진 거예요. 수갑을 몇 시간 동안 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을 못 움직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것들도 수갑 찼다는 걸 눈치챘겠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막 손도 못 움직이고 여기는 왜 까맣게 돼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 경찰한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돌려보냈죠. 그래갖고 또 어디로 갔어요? 서울 삼성병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치료하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 이 정도 증상이면은 이 정도 수치면은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다. 교통사고 당해도 이 정도가 안 나온다. 그 횡목눈융해증 증상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 서 있냐 이렇게 하시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강남경찰서 경찰들한테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저희들은 형사 전문이 아니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해드리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응급실에 지금 바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래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이 있냐 했더니까 저희가 막 뭐 알아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경찰한테 제가 맞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또 입원 못한다. 또? 네. 그래갖고 다른 병원을 추천해드리겠다. 다른 데를 가봐라. 그래 또 어디 갔어요? 차병원은 또 그런 거 전문이 아니라 그래서 못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외과 가서 여기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저는 사실 당시에 되게 서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손으로 만드는 뭔가 이런 업을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응급실에서 제가 입원을 못하니 부모님이 저를 눈 뜨고 눈 감을 때마다 일으켜 주신 거예요. 2달 동안 한겨울에.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깨요. 근데 가래가 끼잖아요. 이 갈비뼈가 그때 3대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이제 아침까지 눈 뜨고 깨 있는 거예요. 가래가 껴서 갈비뼈 때문에 아파서 이 통증은 오지 몸을 못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치료를 병원에 어디 가서 했어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요? 아팠어요? 그 정도 다치고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었었고 부모님이 일으켜 주셨었고 그냥 혼자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그때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그냥 아예 온몸이 멍들었어. 그냥 관절부터 그냥 진짜 그 당시에는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약간 정말 그냥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 신체를 이렇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무서웠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일은 문정권 하에서는 안 밝혀질 겁니다. 얽힌 거 설킨 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죠? 그렇지만은 언젠가 이 정권도 끝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정권 하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의 이 잔혹한 폭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줄줄이 벌어진 이 사건 나중에 문가리가 또 동남아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장학생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사건이 대단한 거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민변, 시민단체 이런 데가 다 외면합니다. 참여연대니.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겉으로는 정의와 진보를 언급하고 인권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인권이 산산이 짓밟혀지는 현장을 여러분이 어제 오늘 들으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angry blue.